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색인사이트에서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지혜와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참 신기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어떤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때로는 상처로 남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5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은 소중합니다.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소모적이고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죠.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약속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늦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반복되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기다림 속에서 허비된 시간과 감정은 결국 우리에게 실망과 불쾌함을 남깁니다. 둘째, 돈 얘기만 반복하는 사람. 돈 문제는 관계에서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늘 돈과 관련된 부탁을 하거나 고민을 늘어놓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경제적 문제를 들먹이며 부담을 줍니다. 도움을 줬음에도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고 갚지 않는 경우까지 생기죠. 이로 인해 관계는 피로해지고 신뢰마저 사라집니다. 셋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평소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자신에게 이익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엔 허탈함만 남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친구나 동료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넷째, 행동 없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 계획은 늘 대단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처음엔 희망을 품지만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관계는 소모적으로 변합니다. 5번째, 험담과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험담은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젠가 우리도 험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지치고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약속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늦게 나타난 상대방에게 미안해라는 말조차 듣지 못한 순간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주었지만 그 돈이 돌아오지 않거나 오히려 더 큰 요구를 받게 된 적. 한참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만 하고 다시 소식이 끊기는 경우. 누군가의 멋진 계획에 감동받아 믿었지만 결국 실행되지 않아 허탈했던 기억들. 험담을 들으며 동조했지만 나중에 내가 그 험담의 대상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 날. 이 모든 경험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관계에서의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는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적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순간들은 더욱 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는 관계는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지만 잘못된 관계에서 얻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감히 관계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계선을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시간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정중히 요청하세요. 다음부터는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약속 시간은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긴다면 그 관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부탁은 관계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도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며 한계를 명확히 하세요.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세요. 셋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표현하세요. 언제나 이렇게 도움만 요청하시니 제가 조금은 허탈한 마음이 드네요.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며 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대화가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넷째, 말만 많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대를 멈추세요. 그들의 말보다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가지세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세요. 다섯째,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이렇게 대화를 끊어보세요. 험담은 결국 부정적인 에너지만 남길 뿐입니다. 이 모든 해결책의 공통점은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결단입니다. 나의 시간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고 더 나은 관계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예의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부담이 되고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우리의 에너지 또한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자원을 자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쓰는 대신 진정으로 함께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반대로 불편한 관계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나 모두를 위해 하는 배려입니다. 관계가 균형을 잃고 한쪽만 소모되거나 부담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큰 갈등을 낳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는 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소중한 자신의 시간과 마음입니다. 관계 정리를 통해 더 나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가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고 기쁨을 주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만 남기는 관계인가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불편함을 낳고 결국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내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큰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입장을 전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에게는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보세요.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그 관계가 진정한 관계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나 자신에게 더 충실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은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결심을 내리셨다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들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싶은지를 솔직하게 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한 태도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를 두는 것도 실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피하며 거리를 더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만으로도 관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시간과 에너지를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투자해 보세요. 가족, 오랜 친구,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실천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이 앞으로의 삶을 더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행동에 나설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오유형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공감되셨던 포인트나 함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이 저희에게도 큰 영감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